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피아노 훈민정음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몽생 피아노 훈민정음 반주법입니다. 누구를 찾아왔나 낙엽새고 말없이 쓰러한 울고만 있을까 지난날 이 자리 새긴 그 두려신 마음 일시 다시 한번 어루만지며 돌아서는 자주라도 길을 따라 거닐던 산기슭에 수많은 사람의 가슴을 움켜쥐 울고만 있을까 가버린 그 사람 남긴 발자취 낙엽만 쌓여 있는데 외로움을 달래가면서 돌아서는 장주라고 예,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 조용필님 곡 계속되네요. 쉽습니다. 예, 전형적인 슬로고 쿵깍 쿵쿵깍. 이거 드럼 소리 들어보면 금방 눈치채요. 다시 생각하자 여기 예, 이게 양념입니다. 예, 좀 예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잘 해야지 좀 잘 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예, 유심히 한번 보세요.
1, 2, 3. 내 청춘이었나 그래도 멀리 저 나 홀로 불러내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 소리 바꿔서. 예, 해후에서 다 배운 테크닉들이에요. 예, 열심히 흉내내서 여러분이 라이브 카페 가서 이복에 잠깐 비켜주게 내가 한번 해볼게 해서 멋지게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인생입니다. 맞춰요? 안녕하십니까, 멜로디스타 몽쌤입니다. 저희 멜로디스타 반주기와 함께 피아노, 올겐을 배웁시다. 그 머리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악을 취미로 하고자 하는 여러분, 아직 아무 악기도 정하지 않으셨다면 피아노를 배우세요. 통기타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예, 제가 늘 고객님들께 권했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제가 언급한 피아노를 배우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실용음악학원의 일반적인 커리큘럼, 클래식으로 시작하잖아요. 뭐 한 1, 2년 배우면은 뭐 진도가 빨리 나간 분들은 연주곡을 이제 하게 됩니다. 1, 2년 후에. 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거장들이죠. 쇼팽, 슈만, 베토벤, 바흐. 이런 분들의 연주곡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도 뭐 별로 없지만, 예, 제가 가르치는 건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저는 제가 가르치고 또 제가 만들고자 하는 이 교재는 몽셈 피아노 반주법은 그런 거 아니고요. 제 유튜브 영상에서 여러분이 보고 또 들었듯이 우리가 부르는 가요 있죠. 팝, 동요, 가곡 이런 노래를 할 때의 반주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뭐 못 읽어도 상관없어요. 리듬만 잘 치면 돼요. 스트레스가 없죠. 아무튼 소위 이 몽셈 피아노 반주법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이렇게 주제넘게 책까지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가르치는 이 방법을 유튜브에서 제가 엄청 열심히 웹서핑을 하고 눈을 씻고 찾아봤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뭐 라이브 카페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치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안 가르칠까? 희한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섰어요. 이거 내가 아주 질러가게 뭐 이렇게 복잡한 코스를 4년제 피아노과를 나와도 이렇게 배울 텐데 라이브 카페에서 일하려면 행사하려면 이렇게 배울 텐데 왜 그렇게 몇 년씩 돌아가나 왜 이렇게 몇 년씩 배워서 해야지 되나
그냥 질러서 바로 이쪽으로 가자. 이것이 이 몽센 피아노 반주법이에요. 아무튼 그 선생님들이 유튜브에서 가르치는 거 보면은 이야 저런 식이라면 나도 못 따라하겠다. 왜 이렇게 어려워? 정말 난해하고 지루하기만 했습니다. 아 저렇게 배워서 언제 써먹으라고 뭐 이런 것이죠. 그런데 거긴 그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가르치는 분들은 피아노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어려서 피아노를 배웠던 것을 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바이엘부터 시작해서 뭐 체르니 뭐 한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정도는 배운 사람이겠지라는 바닥을 깔고서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뭐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언감생심 언제 뭐 피아노를 배웠습니까? 예. 온 학교에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오르간 한 대 딸랑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피아노 그때는 구경도 못했어요. 자, 그건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피아노 배워서 뭐 음대 시험 볼 것도 아니잖아요. 즐겁게 취미생활 하자는 것이고 한 발 더 나가면은 아 내가 행사라도 좀 다녀볼까? 나는 이바구가 좀 되니까 예,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냥 뭐 노래방 기계만 갖고 하려니까 좀 뻘쭘하고 건반이라도 앞에 놓고 하면 얼마나 멋질까? 아니면은 뭐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라이브 카페에 마스터로 뭐 취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뭐 라이브 카페 조그맣게 하나 차려보겠다든지 하려면은 이거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원 가서 이렇게 배우려니까 뭐 언제 그렇게 배웁니까? 정말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 학원에 가봐요. 별로 반기지도 않아요. 아니 이 나이에 왜 피아노 뭐하러 배우려고 하세요. 그냥 애들이나 보내세요. 안 받아주는 데도 있어요. 아, 그럼 내 돈 내고 가서 배우는데 뻘쭘하게 괜히 눈치 보이고 저 이 피아노 좀 이렇게 사정합니까? 웃기는 거죠. 그죠? 아, 저들은 아예 안 먹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아직 마음은 청춘인데 나도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고 싶다 임마. 가르쳐줘.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현실이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자, 여러분 몽센 피아노 반주법은 왼손으로 코드 잡고 오른손으로 멜로디 치는 그 징글징글 지겨운 그거 안 합니다. 우리는요 왼손으로는 베이스 근음만 쳐요. 예, 근음 C, D, E, F, G, A, B, C 예, 코드 네임 그대로입니다. 오른손으로는 이제 코드를 잡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주법이라고 그러죠. 스트럼이라고도 하고 왼손과 오른손을 가지고 봉고 치듯이 코드를 잡고 리듬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리듬 감각 있는 사람이 짱입니다. 상다리 잘 두드리는 사람 같은 뜻입니다. 예, 오선상의 게일은 못 읽어도 상관없어요. 코드만 치면 되는데 그럼 코드도 어렵지 않느냐? 아니 전혀 안 어려워요. 기타 코드보다 훨씬 쉽습니다. 제가 뭐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158 메이저는 마이너는 148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개만 해도 됩니다. 나머지 어려운 코드 다 개무시하고 158 148 딱 두 개. 자 C는 158 C 메이저는 148 D도 마찬가지예요. 레에서부터 메이저는 158 D 마이너는 148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거 딱 두 개만 외우면 돼요. 물론 바로바로 잡는 것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코드가 어디 있는지 찾는 것은 5분이면 다 배운 겁니다. 여러분 다 배웠어요. 158, 148. 자, 그럼 왼손으로 코드를 잡지 않고 왼손으로 근음만 친다고 했는데요. 초보 때는 그냥 집게 손가락이나 가운데 손가락만 가지고 하십시오. 그래도 돼요. 그런데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익숙해지면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벌려서 옥타브 차이로 각각 치기도 하고 교대로 치기도 하고 동시에 칠 수도 있습니다. 배우고 난 다음에 얘기고요.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158, 148 코드 메이저 마이너를 잡고 또 3번, 2번, 1번이 있는데요. 그건 아르페지오 주법에 쓰는 겁니다. 아르페지오 주법이 뭐냐? 화음을 칠 때 우리가 두드려 치는 스트로크, 스트럼이라고 돼요. 그런 주법이 있고 뜯어 치는 게 있어요. 분산화음입니다. 화음을 나눠서 친다. 코드가 화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아르페지오 주법, 분산화음 주법이라고 해요. 그렇게 두 손으로 코드를 잡고 드럼을 치듯이, 봉고를 치듯이, 상다리를 치듯이 젓가락 장단이 있잖아요. 그렇게 리드미컬하게 쳐주면 되는 거예요. 재밌죠. 스트레스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할수록 재밌는데. 아무튼 몽센 피아노 반주법은 멜로디 전혀 안 칩니다. 멜로디 치면은 실례예요. 왜냐? 우리가 하는 반주는 말 그대로 반주. 노래하는 싱어가 멜로디를 해요.
그런데 그 멜로디를 올겐이나 피아노가 하면은 노래하는 사람이 짜증나죠. 아니 내가 노래하고 있는데 내 노래에 뭐 매기는 거냐. 내 노래 당신이 멜로디를 치면 내 노래 죽지 않느냐. 우리는 뭐 이거 이 피아노 때 배울 때도 뭐 그걸 느끼지만 특히 색소폰이랑 같이 어디 가서 이제 어울려서 하다 보면 아 내가 싱어도 노래하는데 그 색소폰 하는 놈이 빡빡거리면서 멜로디를 불어요. 그러면은 짜증이 확 나죠. 아 저 사람 좀 안 되는데. 그런데 뭐 이게 뭐 실력이 비등비등 하다 보니까 강력하게 얘기도 못해요. 속으로만 뚱뚱 삐지는 거죠. 아 거기서 이제 마스터가 있어서 이 카리스마 있게 아이 저 색소폰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래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색소폰은 색소폰대로 노래하는 사람대로 그냥 지 소리 더 크게 하려고 웃기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피아노 반주, 올겐 반주 할 때 멜로디 치면 안 됩니다. 물론 즉 가수가 싱어가 음치라면은 그 이탈하지 않게 멜로디를 쳐주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음치 반주 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우리가 라이브 카페에서 마스터를 할 때 그 음치 손님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원래는 멜로디를 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른손으로다가 코드를 잡고 리듬을 치는 겁니다. 멜로디를 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악보에서 개 이름을 읽을 줄 몰라도 된다. 그 리듬이 뭐 한 대여섯 가지 배우면 전체 다 되는데요. 우리 반주기에 현재 한 32,000곡 정도 들어있는데 그 리듬 5개만 배우면은 3만 곡 넘는 곡 뭐든 뭐 팝이건 가요건 동요건 가곡이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거기다 가사 코드만 알면은 뭐 그냥 뭐 프리하게 악보 없이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뭐 우리 반주기가 있는데 뭐 그럴 필요 있습니까? 반주기 악보가 봐요. 뱅글뱅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멜로디 멜로디 라인 말고 우리가 노래할 때 중간중간 꾸밈을 넣어주는 그런 거 있죠. 뭐 오브리가토도 있고 뭐 더 나가서 뭐 따로 이렇게 멜로디가 나가는 애드리브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해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력이라면은 이 몽센 피아노 반주법에 관심을 왜 갖습니까? 프로 중에 프로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제 강좌를 보면 딱 알듯이 몽센 피아노 반주법은 물론 피아노 올게만 치면서 노래할 수 있어요. 반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몽센 피아노 반주법은 반주기와 함께 합니다. 반주기와. 뭐 저는 멜로디스타, 윌스타를 팔지만 여러분이 다른 반주기를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반주기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반주기에 32인조 밴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 반주기에 나오는 그 곡들은 그 작곡가가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는 그런 오브리가토를 다 넣어놨어요. 작곡가가 딱 맞게 해놓은 것을 왜 거기서 다시 또 뭐 우리가 올겐을 치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그 애드리브를 넣으려 그래요. 오브리가토를 왜 해요? 지저분하게. 그건 말입니다. 막 이제 드럼을 배워서 신나는 이 초보자가 뭐 대나가나 아무데나 막 기깎기라 피린이라 그러죠. 아무데나 피린을 뚜두두두 이렇게 넣는 그런 촌스러운 거랑 똑같아요. 그런 미숙한 시도는 노래하는 싱어가 더 불편해집니다. 아니 저 양반이 정신 사납게 왜 저런 걸 막 중간에 넣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냐면 가장 최적의 꾸밈 테크닉들은 이미 작곡가에 의해서 이미 완성돼서 반주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또 한국형 리듬이라는 거 있죠. 드럼. 그거 전혀 필요 없어요. 드럼 소리 다 들어있거든요. 작곡가가 딱 맞게 넣어놨어요. 근데 왜 올겐에 있는 촌스러운 드럼을 걷다가 넣냐 이 말입니다. 한국형 리듬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지간한 실력으로는 뭐 오브리가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과유불급입니다. 필요 없어요. 지저분해지기만 해요. 깔끔하게 리듬만 스트럼이라 그러죠. 스트로크 주법과 아르페지오 주법으로 리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노래가 살아나도록 자기가 노래 부르든 다른 싱어가 있어서 노래를 부르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께서 제일 고랍하는 오선제 계명 안 봐도 됩니다. 아니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코드만 보고 리듬을 아름답게 쳐주면 되는 거예요. 통기타 치듯이. 드럼이랑 거기서 나오는 드럼 소리랑 맞춰서 같이 어울리게 쳐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오셔서 배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주일에 4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4시간입니다. 그래 1시간 와서 연습하고 일주일 집에 가서 연습하고 오는 거예요. 한 달에 4번 하고 수강료를 20만 원 받습니다. 네, 딱 그만큼만 받으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양보고 크게 여러분들께 제가 쓰는 겁니다. 이건 뭐 1개월 동안 여러분 얼마 배우겠습니까? 4시간 배워가지고. 그런데 제가 수년 동안 가르친 거를 몽땅 다 외장하드에다 빵빵하게 넣어서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 1개월 수강료 20만 원으로 거기다 책까지 꼼꼼한 그 소저조서를 끊어서 연습곡이 한 100곡 정도 돼요. 여러분 100곡을 다 마스터하면요, 반주기에 나오는 뭐 몇만 곡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발 이거 받아가지고 나중에 돌리고 뭐 되팔아먹고 이런 건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예, 제가 이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예, 이제 제가 가르치는 이 몽센 피아노 반주법이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아, 반주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몽센 피아노 반주법이야. 아, 이게 진국이야. 우리가 여태까지 왜 이렇게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수개월씩 몇 년씩 애를 썼나 모르겠어.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유튜브 보고 나도 저렇게만 치면 여한이 없겠다, 이런 분들은 20만 원 쓰세요. 그걸로 다 해결됩니다. 아셨죠? 기대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제가 만들고 있는 몽센 피아노 반주법에 대한 머릿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엔 꼬릿말이라고 할까요? 예, 이것도 나눠보도록 하죠. 좋아하는 노래를 멋지게 연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노래를 반주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이 연주냐 반주냐, 이에 대한 결정이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장르는 연주가 아니고 반주입니다. 노래를 좋아하시고 그 노래가 좀 된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망설일 필요 없이 반주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악기가 무엇인 줄 아세요? 예, 사람 목소리라고 해요. 그럼 다른 악기를 배울 일이 없죠. 내가 가장 좋은 악기를 내가 내 몸에 지니고 있는데 왜 다른 악기를 배웁니까? 예, 피아노나 뭐 기타 같은 거 하면서 노래를 불러야죠. 그렇죠? 자, 그럼 기억을 좀 더듬어 볼게요. 바이엘, 체르니, 하농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아마 자녀들 피아노 배울 때 기억을 더듬으면 더러 생각이 날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몇 년을 가르치는 동안 수강료도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딱히 아이들을 피아니스트로 만들기 위해서 가르친 건 전혀 아닙니다. 그죠? 예, 다만 또래 아이들에게 뒤처질까봐 그냥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렇게 몇 년씩 가르쳤죠. 지금 뭐 전공을 안 하니까 안 하고 있지만, 그럼 그때 그렇게 배운 아이들이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반주를 곧잘 하던가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제법 좀 피아노에 재주가, 탤런트가 있다라고 생각된 아이들, 선생님이 그렇게 인정해준 아이들조차도 엄마 아빠 좋아하는 노래 반주해보라고 하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건 아이들 잘못이 아니고요. 그건 그 방향으로 연주를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반주를 전혀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멜로디를 치지 말아야 되는데, 물론 악보 없이 꼼짝 못하지만 악보가 있어도 자꾸 멜로디를 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몇 년을 배웠는데. 자, 그럼 저희 세대는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우리도 아이들처럼 그렇게 바이엘, 체르니 이렇게 배워야 합니까? No, 그죠? 아닙니다. 그렇게 배워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 음악을 취미생활을 하려면 그거 배우다 늙어 죽습니다. 하기사 뭐 요즘 재수 없으면 뭐 100년도 더 산다 그러니까 안 늙어 죽을런지 모르겠지만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황혼에 좀 품위 있는 취미생활로 피아노를 배우려고 했는데, 이거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 보니까 이거 스트레스만 받고 오히려 건강을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닌데. 돈만 아깝고, 그죠? 그러나 여러분, 멜로디스타 몽센 피아노 반주법은 전혀 다릅니다. 악보 내주고 뭐 동요 치라고 이렇게 안 해요. 멜로디 다 이거 끝나면은 마스터하면 또 진도 나갈 겁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건반 악기니까 피아노, 올겐, 키보드 다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디지털이니까 그게 그겁니다. 자, 가령 노래하는 사람을 보컬이라고 합니다. 싱어. 보컬이 있을 때 반주는 저처럼 배워야지 됩니다. 몽센 피아노 반주법처럼. 동네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 없어요. 서울서도 못 찾습니다. 부산에서도 못 찾습니다. 대구서도 못 찾습니다. 인천에서도 못 찾습니다. 오로지 안산 여기 멜로디스타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오셔서 다 배울 수 있어요? 그 시간이 됩니까? 그죠? 물론 저 멀리 뭐 목포나 뭐 이런 데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정말 특별한 경우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면 정말 좋은데 이걸 다 같이 나눌 수 없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를 만들고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아니, 이 좋은 거를 다 같이 나눌 수 없을까? 제가 장사꾼 아닙니까? 장사꾼이면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뭐 최대한 머리를 쓰죠. 근데 그게 나만 좋다고 여러분이 그걸 팔아줍니까? 서로 좋아야죠. 그죠? 서로 윈윈 해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지는 아주 신사적인 나눔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무엇을 배우느냐? 그것은요, 통기타 가수들 노래 반주하듯이 피아노를 통기타 치듯이 배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송창식, 최성수, 김광석 이런 분들 다 통기타 가수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노래할 때 기타를 어떻게 치는가 생각해 보세요. 멜로디 치던가요? 아니죠. 늘 열심히 노래하면서 코드를 잡고 피크로 후려치든지 손가락으로 뜯어칩니다. 그게 바로 스트로크 주법과 아르페지오 주법이라 하는 거예요. 그분들 무릎 위에는 기타가 있지만 여러분 앞에는 피아노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아노로 뭘 열심히 치지만 왼손으로 근음을 치고 오른손으로 코드를 잡고서 마치 봉고 치면서 반주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화음이 있는 리듬을 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럼 그 화음, 즉 화음은 영어로 코드라고 합니다. 코드는 그 많은 걸 어떻게 외우느냐?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딱 두 개만 하면 돼요. 근음서부터, 근음은 왼손으로 잡는데요. 초보 때는 집게나 가운데 손가락 한 개만 사용해서 배워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폼이 안 나거든요. 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는 쫙 벌려서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옥타브 차이로 번갈아 치기도 하고 같이 치기도 하고 교대로 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이제 코드를 잡는데 148, 158이 그게 코드 잡는 번호입니다. 근음을 1번이라고 하는데 엄지손가락 1번부터 카운트를 해야 돼요. 검은 건반까지 따지는 거예요. 검은 건반까지 하나 번호 하나로 쳐야 돼요. 그래서 근음 가령 C라 그러면 C가 도 아닙니까? 도에서부터 1, 2, 3, 4, 5, 1, 5, 6, 7, 8 그래서 1, 5, 8 이게 C 코드입니다. 그럼 M자가 붙은 마이너는 5 대신 4입니다. 1, 4, 8 엄지손가락부터 엄지손가락이 1이라고 했을 때 집게 손가락이 4번 8번은 뭐 손가락 크기에 따라서 약지나 새끼로다가 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158, 148 딱 두 가지만 알면 7080 노래는 뭐 100% 완성입니다. 7 무시해도 됩니다. 물론 7 중례를 낼 수 있는 뭐 그런 테크닉도 나중에 가르치긴 하는데요. 안 쳐도 몽센 피아노 반주법은 거의 다 뭐 라이브 카페에서 그렇다시피 반주기에서 그런 어려운 코드의 소리가 정확하게 나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메이저 마이너 딱 두 개만 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코드 외우기 너무너무 쉽잖아요. 통기타보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다 배웠잖아요 벌써. 158, 148 끝. 물론 빨리빨리 잡고 옮기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연습 시간이 있어야지만 코드를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 다 배운 거예요. 그러나 통기타 반주, 드럼 반주가 그렇듯이 아주 단조로운 기본 리듬만 구사한다면은 맹숭맹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리듬을 쪼개서 만들어 치는 것은 연습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코드는 아까 말씀드린 158, 148 간단한 공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드를 찾는 것은 전혀 부담이 되는 요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제가 한 달에 4번 가르치고 4시간이에요. 20만 원 수강료를 받는데 한 달 동안 여러분 얼만큼 배우겠습니까? 물론 코드 빨리빨리 다 옮기고 다른 학원에서 1년, 2년 배우신 분들은 뭐 한 달 동안에 싹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습하고 오시는 분들이 그런 경력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한 달 수강료 20만 원이면 그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받고도 여러분이 배우지 못한다. 그것은 여러분이 별로 배우고 싶지 않았다. 그냥 해본 소리다. 이겁니다. 정말 배우고 싶다면 학원 나가지 않고도 훨씬 더 큰 효능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고 경계하는 것은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아니니까 제가 이 엄청난 데이터를 여러분한테 통째로 외장 하드에 넣어서 드리는데 지적 재산권이 있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사신 거를 다른 데로 돌려서 대여하거나 판매하거나 이렇게 하면 뭐 큰일 납니다. 그렇게 안 해주시리라고 믿고서 제가 결심을 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앞으로 이 몽셈 피아노 반주법이요.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취미로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획기적이고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그런 반주법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출발선에 저와 같이 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다 알게 되고 학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실용적이거든요. 마치겠습니다.